예, 안녕하십니까. 빅토 미술로 생각하기의 대표 김시중입니다. 빅토는 1997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유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그 중에 미술로 생각하기라는 유아들을 위한 놀이미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고, 지금 현재는 전국에 120여 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로 생각하기는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선정한 큰 이유는요, 중국을 제일 먼저 진출했는데, 중국을 선정한 제일 큰 이유는 가장 인접국가이고 문화가 거의 또 저희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인구도 많고 또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그래서 중국을 제일 먼저 저희들이 선정하고 진출을 했습니다.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시장 조사는 디테일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들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술이라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장르의 구애가 없이 통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장 조사는 하지는 못했고, 단지 주변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이전트를 한 명 선발해서 그분을 통해서 직접 영업을 했고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는 여러분들의 소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진출을 할 당시에는 유아 조기 교육에 대한 니즈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 되면서 유아 조기 교육에 대한 니즈가 가면 갈수록 지금 확장되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이 중국 내에서는 세 번째 안에 드는 브랜드로 성장해 있습니다. 초창기 진출은 비교적 쉽게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바로 나타나서 협상을 하는 과정이 좀 길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근데 지나면서 상표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등록해 놓고, 그리고 그걸 갖다 상표권에 대한 소유를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저작권을 보호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물류나 이런 거 따라가지가 않고, 대부분이 프로그램 전수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작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지금 저작권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매뉴얼이 지금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 내용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교사로 근무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가맹점을 운영했던 분들이 그 매뉴얼을 입수를 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작권 보호도 안 되고 있고, 상표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의식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제일 어렵고, 지금도 그 부분이 계속 분쟁 중입니다. 지금 뭐 딱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저희들도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아직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시장에서 좀 더 내실을 다지고 시스템화를 완비한 이후에, 그때 이후에나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국내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해외에 나가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저희들이 한 10여 년 해보고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사업을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화를 전제로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이후에 한번 다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 산업 진출을 위한 박람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대FC 대표이사 회장 조동리입니다. 예, 대대FC는 프랜차이즈 역사와 같이 지금 27년 동안 이렇게 청년 시대 때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대대FC의 기반은 제조, 육가공 그 기반이고, 그다음 이제 대대FC의 프랜차이즈 부분은 지금 세계 브랜드 한 350개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국내 또 국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핵심은 글로벌 진출이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의 골목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또 외식 시장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폐단,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그런 비즈니스의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물론 저희 회사도 여기에서 국내에서의 어떤 경쟁보다는 동남아,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 이런 데서의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진출함으로써 회사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고, 또 여건과 환경이 잘 돼 있잖아요. 한류다, K-문화다, 또 드라마, 영화, 상당히 많은 그 한국적 그런 어떤 문화적 요소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기회를 찾고자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해외 쪽으로 집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브랜드들은 주로 동남아 쪽, 또 중국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에 대한 인식 아주 좋습니다.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아주 좋습니다. 이게 기회고, 또 그 기회를 잘 잡아야지만이 또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남아, 중국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최초로 해외 진출한 국가는 중국이었고요. 중국에서의 실적은 별로 안 좋았다. 그런 많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이 축적이 되고, 또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는 상당히 방대하고 또 관리하기도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좀 집중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했던 데가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이제 아시아 5개 국가의 중심 국가고, 또 소득 수준이나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바이어들을 만났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보면은 신뢰가 중요한데, 싱가포르 국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언어로 다른 그 사람들하고의 공동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또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소통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 간의 대화, 식사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신뢰 바탕으로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또 동반상생의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노력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거점을 삼게 됐고요. 싱가포르의 이제 거점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주변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 5개 국가의 또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진출하고 또 성사를 이루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다 어렵죠. 문화와 관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은 계약 사업이라 할 정도로 그 계약서가 중요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 계약서부터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할 수 있지만은 또 프랜차이즈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
또 프랜차이즈를 이해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또 언어가 좀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랜차이즈 계약서 관련된 것은 저희 회사는 싱가포르의 그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적극적이고 타이트하고 디테일하게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통과 이제 신뢰 부분은 어떻든 뭐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을 이제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가 지속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서로 이제 그런 어떤 소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찾고 해서 그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이 정착이 됐고 그 싱가포르의 거점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국가까지도 이렇게 좀 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 관련된 부분은 국제 간에 있어서 분쟁이 있었을 때 상당히 그 회사의 존폐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CEO가 직접 챙기고 또 직접 검토하고 해서 계약서 하나부터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제가 우리 CEO들한테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조그만 업체 꿀딱 골목 시장에 이 조그만하게 어린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꿀딱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꿀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 저희 회사 내부에 해외 사업팀을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인재 육성, 프랜차이즈와 언어가 되는 인재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해외 각국의 박람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다 나가겠다. 컵만 가지고 가면은 또 우리 소스만 가지고 가면은 아주 가볍게 세계 시장에 이렇게 접목 가능하고 또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조그마한 꿀딱이지만은 박람회 어디든지 나가서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 것 같아요. 그런 마스터 프랜차이즈들하고의 소통을 강화시키고 더 돈독하게 해서 서로 상호 믿음과 또 상생 발전의 그런 측면에서의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통해서 또 글로벌 프랜차이즈 꿀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CEO, 저 자신의 문제인 것 같고 또 저 자신이 국내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해외에 또 해외 사업팀에 힘을 주고 또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육성을 한다면은 그 전체적인 그 회사의 모습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꿀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니기리와 이기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니기리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일본 말로 이제 니기리, 주먹을 쥐다. 사실 우리나라 고유의 주먹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동 그러면 다 누군지 내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는 일본 말로 이 대해서는 좋다는 이고 그 다음에 규동은 소우자를 갖다가 써서 규동, 소고기 덮밥, 좋은 소고기 덮밥을 얘기해서 오니기리 이기동은 삼각김밥과 주먹밥과 좋은 소고기 덮밥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창업한 지가 5년 차 됐네요. 전국의 가맹점 숫자는 약 한 280개 정도 있고, 저희도 이제 일식 퓨전이죠. 작년에 정부의 산자부의 표준협회에서 업종별로 소비자 만족 1위를 조사를 쭉 했는데,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일식 퓨전에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빵제가는 뭐 파리바게뜨 1등, 뭐 죽은 뭐 본죽. 근데 일식 퓨전에서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 1등을 했죠. 지금 저는 이제 한 끼 때우는 곳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또 지금 사회 이제 분위기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식사가 이제 점심을 마음에 점을 찍는다고 가볍게 해결을 하고, 지금 사회 트렌드가 보면은 점심이 1,000원, 2,000원, 3,000원 해결을 하고 나머지 돈은 커피 사 먹으려고. 2대가 2,500원, 나머지 커피 3,000원, 4,000원 하잖아요. 보통 직장인이 식대로 6,000원 받잖아요. 그 속에서 같이 해결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요즘 외식업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특히 5,000원, 6,000원짜리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저희는 제가 미리 한 3년 전부터 컵밥 2,900원짜리 컵밥을 이렇게 출시해서 맛있고 양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많은 고객들한테, 특히 20대 30대 고객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오니기리와 이기동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3,120개가 있어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세계 기업 랭킹 9위입니다. 맥도날드가 세계 랭킹 기업 랭킹이 5위예요. 햄버거 팔아서 삼성전자가 더 크잖아. 그럼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아무도 이렇게 해외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뜨처럼, 카페베네처럼 지금 해외 나가서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많은 국내 브랜드가 해외 나가서 선전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해외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 제 브랜드가 이지은 레드크롭 피부 미용 프랜차이즈 할 때 이가자 씨하고 제가 같이 합작해서 이가자 레드크롭이라 중국에 북경에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한 4년간 제가 진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그래서 가맹에는 제가 성공을 했는데 관리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 한 군데 관리를 해주려면 우리 직원이 기차 타고 16시간을 가야 되고, 이게 사실 관리 너무 땅덩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의 사업은 중국 문화나 모든 외국의 경우에 그 나라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되는구나. 왜? 첫째,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마인드도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관습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진출한 건 저는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대기업인 경우에 파리바게뜨나 이제 큰 기업은 충분히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되니까 직접 진출하셔도 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기업들은 솔직히 그만한 인프라를 우리가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마스터 프랜차이즈 쪽으로 제가 계획을 잡았는데, 참 우연한 기회죠. 제 강의를 들으신 한족이 한 분이 제일 찾아와서 오니기리와 이기동을 중국에서 하고 싶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북경에 가서 제가 이제 인솔단장을 해서 가서 거기서 제가 이제 중국 측하고 MOU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등치가 큰 상대였었습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상대자가 칭화대 출신 애들이야. 깜짝 놀랐어요. 나이 37, 38인데 공산 당원이면서 요직애들이 있더라고. 상당히 제가 계약 자체를 이제 중국을 9개로 넣어놔서 한 성당 저희가 이제 10만 불씩 해서 총 90만 불 저희가 마스터 피를 받기로 하고, 또 가맹점 개설될 때마다 우리가 또 피를 받기로 하고, 모든 교육은 처음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시키고 또 저희가 가서 또 시키고, 그래서 중국에 우선 북경에 직영점 20개부터 출발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렇게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를 제가 이게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현지화고요. 현지를 가서 현재 트렌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백인 유아들이 건강식, 이유식의 라이스 쪽 밥을 굉장히 최근에 인기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알아야 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행히 그 시장을 제가 한 4년간 거기 제가 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들은 또 우리 한국 사람보다 좋은 게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사 먹는다는 겁니다. 다 외식을 합니다. 근데 저희 브랜드가 삼각김밥이잖아요. 컵밥이잖아요. 중국에 또 최초잖아요. 중국에 삼각김밥이 없습니다. 물론 편의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로드점엔 전혀 없죠. 컵밥이 없잖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1시간씩 줄을 서서 만두 하나 사 먹으려고 1시간 줄을 서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어떤 중국 사람들의 식습관, 문화 이런 것을 저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현지에 가서 다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또 이제 보면 사업에 대한 조건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조건 같은 경우는 장점이 두 가지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건비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아직도 4분의 1이다. 물론 과거에 10만 원, 15만 원에서 한국돈으로 지금은 50만 원씩 합니다. 지금은 중국도 인건비에 관해서 한 50만 원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보면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식자재입니다. 식자재가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하지 않습니다. 원가가. 이 두 가지가 월등히 싸잖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임대료가 우리나라 2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다 조사를 해서 그건 알아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30평 정도 되면 B급에서 A급 그 사이 같으면 임대료가 원래 한 300, 400 정도, 한 500 정도. 중국은 다 1000에서 1500 합니다. 임대료가 2배, 3배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신 인건비하고 식자재가 이게 상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성에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죠. 가장 중요한 건 발품을 팔고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 뭐 어떤 모든 걸 다 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시장 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저는 똑같이 중국에 제가 이번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저희하고 이제 딜을 하고 있는 것이 호주, 프랑스, 동남아 쪽에 인도네시아 한 3, 4개국이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전부 마스터 프랜차이즈로만 형태로만 나갈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R&D 쪽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맛을 충분히 연구를 또 해야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는 제가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워낙 땅덩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한 500개 정도의 지금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은 전 지금 이제 나갈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지은 레드클럽 때 피부 미용을 제가 직접 해와서 한 예를 들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웠냐면 제가 그 당시에 직영점이 어디 있었냐면 베이징 호텔 내에 있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북경에서도 북경 호텔은 최고 아닙니까? 근데 무슨 대회 하잖아요. 한 보름간 가게 문 닫아야 돼요. 민간인 출입 금지. 근데 임대는 다 줘야 돼요. 임대는 면제 없어요. 이게 걔네하고 우리하고 관습이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습과 그 문화를 모르고 내가 직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조선족이라는 분들이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하게 그분들하고 많이 일을 하는데 사실은 조선족은 국적이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면 그 사람들은 중국 편 들지 한국 편 들지 않습니다. 피는 우리 아버지 조선 피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적이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선족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펼쳐가는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문화라고 생각하면 이게 전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진출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면 중국 유학을 갔다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고 조선족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그 사람들 문화를 우리가 뽑아낼 때는 그 사람들 조선족을 한국말 하니까 필요하지만 그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유학을 다녀오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예서 3년, 5년, 뭐 최근 뭐 10년, 20년 있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앞으로 이 오니기리 애기동 이 자체가 삼각김밥과 컵밥이 제가 한국에서 최초라는 것처럼 중국 최초거든요. 삼각김밥 최초입니다. 컵밥도 최초입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도 테이크아웃을 많이 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가맹점을 한 500개 이상 하는 메이저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 꿈입니다.